서연은 검은 철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한 저택은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했습니다. 3층 규모의 하얀 건물 곳곳에서 차갑게 빛나는 창문들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맞죠? 현관문이 열리자 정갈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한도연. 서연이 인터넷으로 본 사진보다 훨씬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연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든 채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소지품을 힐끗 보더니 현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이들은 위층에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어서 내일 아침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택 내부는 예상보다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대리석 바닥이 웅장함을 자아냈지만 어딘지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집 같았습니다. 서연은 2층에 마련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도연이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예민합니다. 특히 밤에.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연이 사라진 뒤 서연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지만 어쩐지 숨이 막혔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년 전 웃고 있는 자신과 작은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의 손끝이 사진 위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이번엔 달라질 거야. 그녀는 중얼거리듯 속삭였습니다. 새벽 2시쯤 복도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잠에서 깨어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커지다가 갑자기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 아이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침대 위에서 6살 정도의 쌍둥이 아이들이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하준과 하린, 두 아이 모두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하린이 잠꼬대를 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준은 누나를 달래려 했지만 자신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아이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하준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서연이에요. 여러분을 돌보러 온 사람이고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린이 먼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차갑고 작았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었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하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또 사라져버렸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하린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서연이가 여기 있으니까. 놀랍게도 하린의 울음이 그쳤습니다. 하준도 서연의 품에 기댔습니다. 서연은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숲속에 토끼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점차 고르게 변했습니다. 20분쯤 지나자 두 아이 모두 서연의 품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들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중얼거리며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도연이 문간에 서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악몽을 꿔서. 제가 허락했나요? 도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서연 앞에 섰습니다. 첫날부터 선을 넘는군요. 아이들에게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하지만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해서. 고통스럽다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잠들어 있던 아이들이 움찔했습니다. 당신이 뭘 압니까? 아이들의 상황을, 이 집의 사정을? 서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저는 단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도움? 도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도움을 준다는 겁니까? 그 순간 서연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도연의 말 속에는 그녀가 평생 들어온 모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가세요. 도연이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하며 방을 나섰습니다. 30분 후 서연은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도연이 입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서연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서연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에게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연의 볼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녀는 뺨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도연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프도록 평온했습니다. 사랑이라고요?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뭘 아는데?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찬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현관문이 뒤에서 거칠게 닫혔습니다. 서연은 철문을 나서며 저택을 돌아보았습니다. 3층 아이방 창문에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또다시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또다시 버려졌구나. 서연은 언덕길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여전히 도연의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이들의 평온한 잠든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40분, 서울의 밤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준과 할인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악몽을 꾸게 될까봐, 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까봐. 서연의 발걸음이 지하철 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남동 언덕 위의 저택은 여전히 차가운 불빛을 뿜어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서재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때문이었습니다. 하준과 하리는 서연이 떠난 첫날 밤부터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빠, 서연 이모는 언제 와요? 하린이 서재 문을 살짝 열고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패여 있었습니다. 이모는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와. 도연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하린의 얼굴이 금세 슬퍼졌습니다. 그럼 하준이랑 나는 어떻게 잠을 자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펜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재워줄게. 그날 밤 도연은 아이들 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준과 하리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 이모의 목소리가 좋았는데. 이모가 들려준 토끼 이야기 또 듣고 싶어. 도연은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서연이 단 하룻밤 머물렀을 뿐인데 아이들이 이토록 그리워할 줄 몰랐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아이들이 겨우 잠들었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기대어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하준이 유치원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싫어요. 집에 있을래요? 하준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 서연 이모가 오면 갈게요. 아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할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서연을 찾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은 회사에 지각 연락을 하고 아이들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온종일 서연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은 지친 표정으로 아이들과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준과 하리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아빠, 서연 이모한테 전화해봐요. 하준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는 전화를 받지 않을 거야.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그는 서연에게 연락할 방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구한 보모였기 때문에 간단한 연락처만 주고받았습니다. 왜 안 받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할인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아이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침대맡에 앉아 자장가를 불러주려 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아빠 목소리는 무서워. 할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도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식욕도 없어지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는 서연이 근무했던 육아 전문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서연 씨 연락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렇더라도 규정상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개인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하루 만에 서연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도연은 망설임 없이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사는 곳은 구로구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사는 한남동 저택과 비교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좁은 원룸 안에는 생활용품들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는 육아 관련 서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이 작은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요? 돌아와 주세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밥도 안 먹고 유치원도 안 가려고 하고.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하준과 할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저여야 하나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른 보모를 구하시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도연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당신만 찾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유요? 서연의 목소리에 약간의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왜 제 품에서 처음으로 잠들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일이 끝나면 가는 보모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안전함이 필요해요. 서연이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준이와 하린이는 누군가 자신들을 버리고 갈까봐 늘 불안해해요. 그래서 잠들기가 무서운 거고요. 그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첫째, 집안의 CCTV를 모두 치워주세요. 도연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CCTV는 보안을 위해. 아이들이 감시받는다고 느끼고 있어요.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할 수 없죠.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둘째, 저녁 식사는 반드시 아이들과 함께 하세요. 저는 업무가 많아서. 가족이라면 최소한 하루 한 끼는 함께 먹어야 해요. 가족이라니.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셋째, 아이들을 혼낼 때는 저와 상의해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저 앞에서 아이들을 다그치지 마세요. 서연은 차근차근 조건을 말했습니다. 도연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너무... 받아들이실 수 없다면 다른 분을 찾으세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준이의 간절한 목소리, 할인이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CCTV는
시간을 좀 주세요. 일주일 안에 치워주시면 됩니다. 서연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출근하실 건가요? 내일부터 서연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할 일은 아닙니다. 저도 아이들이 걱정되거든요. 서연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은 원룸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서연이 문간에 서서 그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네? 그날 밤 죄송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볼에 남은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 저택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서연 이모. 서연 이모. 하준과 할인이 동시에 달려와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이모는 왜 안 왔어요?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서연은 두 아이를 번갈아 안아주었습니다. 이모도 보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이토록 밝아지는 것은 언제 이후였을까? 그는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약속대로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연의 자연스러운 분위기 덕분에 점차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인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무슨 그림? 도연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족 그림이요. 아빠랑 하준이랑 저랑, 그리고 서연 이모도. 할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서연이 들려준 이야기를 들으며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도연은 서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따뜻함이 없었던 걸까? 그는 아내를 잃은 후 얼마나 차갑게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자신에게도. 서연이 돌아온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늘어났고 도연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연의 변화가 진심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창문 너머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까? 서연이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CCTV는 모두 철거되었고 저녁마다 식탁에는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준과 하리는 매일 밤 서연의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도연도 변했습니다.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평온한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60대 초반, 여자는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냉랭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한두연 씨 계신가요? 남자가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고인이 된 며느리의 부모입니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준과 할인의 외조 부모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연은 서둘러 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30분 후 도연이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마주 앉은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정수와 박미영, 도연의 고 아내 수진의 부모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위. 이정수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도연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들과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거의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박미영이 물었습니다. 유치원에 있습니다. 곧 돌아올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정수가 서연을 힐끗 보더니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네.
서연 씨, 잠시. 도연이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서연이 나간 후 거실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수진이가 죽은 후 당신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모를 수시로 바꾸고 아이들은 매일 울고 이게 아버지가 할 일입니까?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그 여자 말입니까? 이정수가 서연이 나간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신혼주회를 해봤는데. 장인어른,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연 씨는 아이들을 정말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 잘 돌본다고요? 박미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보모가 아이들과 한 침대에서 자고 가족 행세를 하는 게 잘 돌보는 겁니까? 도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종종 서연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그 여자, 전 남편과 이혼했고 아이도 잃었다더군요. 이정수의 말에 도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처를 가진 사람이 우리 손주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은 어립니다. 당장 좋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것은 아니죠. 박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준과 할인이 유치원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서연 이모, 저희 왔어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거실로 들어온 아이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정수와 박미영은 반가워하기보다는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하준아, 할인아, 할아버지다. 이정수가 팔을 벌렸지만 아이들은 선뜻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서연 이모는 어디 있어요? 할인이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이모는 잠시 위에 있어.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오셨단다. 박미영이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랑 같이 살까? 하준이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고향에 큰 집이 있어. 거기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함께 살자. 싫어요. 할인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아빠랑 서연 이모랑 여기서 살 거예요. 박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인아, 할머니가 더 잘해줄 수 있어. 아니에요. 서연 이모가 제일 좋아요. 아이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이정수가 도연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여자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것은 건전한 애착이 아닙니다. 의존증입니다. 박미영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준과 할인은 울음을 터뜨리며 아빠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빠, 우리 다른 데 안 갈 거죠? 당연히 안 가지. 도연이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사위, 우리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정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양육권 분쟁 신청을 할 겁니다. 박미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현재 양육 환경이 부적절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부모에게도 양육권 신청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부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면 부적절하다니요. 미혼 여성과 동거하면서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의 말에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 씨와 동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십시오. 박미영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이 나간 후 저택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아이들을 재우고 서연과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들으셨죠? 도연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서연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서연 씨의 과거 일은 몰랐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아이들이겠죠. 하지만 법정에서는 중요할 겁니다.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 씨가 아이들과 너무 가깝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제가 물러나는 게 좋겠네요.
안 됩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견딜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있으면 서연 씨, 도연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싸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서연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함께라니요? 아이들에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걸 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더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도연이 서연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아이들 방에서 하준과 할인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서연 이모, 우리 정말 다른 데 안 가죠? 할인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안 가?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모가 지켜줄게. 약속? 하준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 서연이 아이의 새끼손가락과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법정은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감정보다는 조건과 자격을 따지는 곳.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누군가의 엄마였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 이번에도 또 잃게 될까? 서연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아무리 차가운 곳이라 해도 진심만큼은 전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멀리서 도연이 서재의 불빛을 켜고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집의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증명하기 위해 법정 출입구 앞에서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개월간의 준비가 오늘 결판날 예정이었습니다. 도연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서연 옆에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씨는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판사석 맞은편에 이정수와 박미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도연, 양육권 분쟁 사건을 개정하겠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청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신청인들은 손주들의 복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변호사는 차근차근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피신청인 한도연 씨는 현재 미혼 여성과 사실상 동거 상태입니다. 이는 성장기 아동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은 과거 이혼 경력과 자녀 사망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반면 신청인들은 안정된 경제력과 양육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연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신청인들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한도연 씨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들의 유치원 담임 교사들도 최근 정서적 안정을 보이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상대편 변호사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모를 그렇게 자주 교체했습니까? 과거 기록을 보면.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답변했지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증인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하준과 할인의 유치원 원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최근 상태는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울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는데. 원장의 증언은 도연에게 유리했습니다. 언제부터 변화가 시작됐나요? 서연 선생님이 오신 후부터입니다. 하지만 상대편 변호사의 반대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성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존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애착관계라고 보입니다. 원장이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소아정신과 전문의였습니다. 아동들의 심리 상태를 평가해보니 어떻습니까? 현재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특히 애착 대상이 명확해진 후 급격히 호전되었습니다. 의사의 전문적 의견이 도연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 안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서연은 떨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현재 아이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도연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부모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기도 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이상입니까? 저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묻겠습니다. 이혼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성격 차이였습니다. 자녀를 잃은 상황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교통사고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트라우마를 가진 당신이 다른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제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더 간절합니다. 하준이와 하린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끝까지 남아주는 선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켜주려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판사가 서연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법원 직원이 큰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도연 측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가족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그림들이 전시되었습니다. 하준과 하린이 그린 그림 속에는 4명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하준, 하린, 그리고 서연. 아이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박미영이 그림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정수는 무표정했습니다. 판사가 최종 변론을 들은 후 선고를 위해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도연과 서연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서연은 간단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30분 후 다시 법정에 모였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본 법원은 신청인들의 양육권 이전 신청을 기각합니다. 도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만 아동의 복리를 위해 현재 보호자인 서연 씨의 지속적 동행을 권고합니다. 판사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또한 신청인들에게는 정기적인 면접 교섭권을 보장합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도연과 서연은 법정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하준과 하린이 달려왔습니다. 아빠, 서연 이모! 아이들이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이겼어요? 하린이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응, 이겼어. 서연이 아이들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계속 함께 살 수 있어.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도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4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서연 이모, 오늘 법정에서 무섭지 않았어요? 조금 무서웠어. 하지만 너희들 생각하니까 용기가 났어. 서연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도 이모 생각했어요. 하린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을 재우고 도연과 서연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서연 씨가 아니었다면 저도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이 뭔지 배웠습니다.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은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승리했지만 왠지 공허했습니다. 법정에서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나는 과연 이 집에 영원히 남을 수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5년 전 기억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작고 따뜻했던 손,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웃음소리. 민준이, 엄마는 지금 다른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어. 괜찮을까?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승리했음에도 그녀는 깊은 회한과 공허함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 너머에서는 하준과 하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온하고 안전한 숨소리.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지키겠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행복을 끝까지 지킬 자격이 있을까 하는 법정 판결이 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준과 하리는 식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서연 이모, 이거 봐요. 하린이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무지개 아래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예쁘다. 누구야? 아빠, 하준이, 저, 그리고 서연 이모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에도 서연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그녀의 침묵을 눈치챘습니다. 아이들, 유치원 갈 준비해라. 네. 네? 아이들이 방으로 뛰어가자 도연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연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판결이 난 후로 계속 이상하세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떠날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왜요? 이제 모든 게 해결됐는데. 정말 해결됐을까요? 서연이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이 한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저는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또 떠나게 될지도 몰라요. 도연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운 후 도연은 서연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이야기 좀 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의 아드님, 민준이 맞죠?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법정에서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건 알고 싶지 않아요. 다만 도연이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도 당신이 여기 있길 바랄 거예요.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민준이는 엄마가 다른 아이들을 사랑하는 걸 싫어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도연이 반문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순수해요. 사랑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커진다는 걸 알죠. 하지만 서연 씨, 죄책감 때문에 사는 게 진짜 민준이를 기리는 일일까요?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원하는 건 엄마가 행복한 거 아닐까요? 도연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아내를 잃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도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미워했을까봐 죄책감 때문에 아이들과 거리를 뒀거든요.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수진이가 원하는 건 제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는 것이었다는 걸. 서연이 조용히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엄마가 다른 아이들을 사랑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민준이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5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다른 아이들을 사랑해도 괜찮을까? 사진 속 민준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문득 서연은 민준이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슬픈 아이들 있으면 엄마가 안아줘야 해요. 당시 5살이던 아들이 TV에서 우는 아이를 보며 한 말이었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래 민준아, 엄마가 슬픈 아이들을 안아주고 있어. 다음날 아침 서연의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하준과 하린이 등교 준비를 하는 동안 도연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좀 나아지셨어요? 네, 밤새 생각해봤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머물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또요? 도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민준이 기일에는 혼자 있고 싶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에게 민준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도연이 동의했습니다. 그때 하준과 하린이 현관으로 뛰어왔습니다. 아빠, 서연 이모. 우리 갈게요. 조심히 다녀와. 서연이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이모, 오늘도 집에 있을 거죠? 하린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모가 어디 가겠어? 약속? 약속?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떠나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이 회사에 가기 전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네? 감사해요. 정말로 뭐려? 아이들만이 아니라 저도 당신에게 배우고 있어요.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남는다는 게 뭔지. 서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전 아내가 죽은 후 도망치며 살았어요. 아이들한테서도 책임에서도. 도연의 목소리에는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알았어요. 진짜 용기는 머무르는 거라는 걸. 저도 많이 배웠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 뭔지.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이해가 흘렀습니다. 저녁 시간 네 식구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가족 소개하기 했어요. 하준이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4명이라고 했어요. 4명? 아빠, 하준이, 저, 그리고 서연 이모요. 할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친구들이 뭐래? 부러워했어요. 서연 이모가 제일 예쁘다고.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사 후 서연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모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좋아요. 좋아요. 아이들이 서연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도연도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옛날에 이모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어. 서연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민준이었는데 너희들처럼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 하준과 할인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는 하늘나라로 가버렸어. 왜요? 할인이 슬픈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팠거든. 너무 아파서 하늘나라에 가서 치료받고 있어.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민준이가 이모한테 그랬어. 엄마, 슬픈 아이들 있으면 엄마가 안아줘야 해요라고. 그래서 이모가 우리를 안아주는 거예요? 하준이 똘똘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맞아. 민준이가 이모에게 너희들을 보내준 거야. 서연이 두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가 민준이 형을 만날 수 있어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이모가 너희들을 잘 키워달라고 부탁했거든. 아이들이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도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감동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서연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그녀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엄마에게 새로운 가족을 보내줘서. 별들이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다가와 서연 옆에 섰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으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 집이 다시 집다워졌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하준과 할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온하고 안전한 숨소리.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떠나지 않는다.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안고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머무름 속에서 새로운 힘을 찾았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닌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용기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한남동 저택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가족이 함께 만들어낸 빛이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집에 돌아왔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그녀의 마지막 집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영원히. 서연처럼 누군가를 위해 끝까지 머물러준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따뜻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해요.